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혹시 생각 있으세요?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철수 전 대선 경선 후보라 그래야 됩니까? 전 교수라 그래야 되는지. 뭐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선택의 나름이겠죠. 부산으로 가면은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건데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 정치의 뭐 공학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자신의 위치를 보자면은 서울에서 제대로 정치를 해보기 위한 과정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그렇죠. 제대로 펼 수 있다면은 그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논란이 뜨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외교안보 라인들 지금 임명이 완료됐죠. 구성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 완료됐습니다. 지금 뭐 이 연휴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게 육사 전성시대다. 군사 정권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외교안보 라인 군 출신 중용 왜 뒷말이 무성할까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누군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한 육사 출신이 4명인데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박흥렬 경호실장, 뭐 경호실장 내정 여기도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내정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남재준 전 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까지 4명입니다. 4명. 다 육군 대장 출신이죠. 이 중에서 국방장관은 뭐 거의 대부분 육사 출신들이 차지해 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 제외해도 3명이네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주목을 받는 게 경호실장과 국정원장은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되면서 거의 이제 군인 출신들이 제외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그렇게 부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혹시 그 김현정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 때 박사위에 육사가 있고, 그 뭐 학사, 석사, 박사인데 그 위에 육사가 있고, 육사 위에 보안사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육사 전성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보면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가 36대 육군 참모총장, 김장수 내정자가 37대, 박흥렬 경호실장이 38대. 그러니까 대를 이어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지금 요직을 다 차지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는 좀 의도적으로 군인들을 제외하고 문민정부, 문민들을 썼는데 민간인들을 왜 이렇게 다시 군 출신을 중용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은 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안보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인데 이게 결국은 남북 간 대화보다는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이 우선시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외교 안보 라인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국방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세 사람이 군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군인 출신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한반도에 좀 더 긴장이 조성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대북 정책의 기조를 요 그림 보면서 읽을 수 있네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을 썼느냐. 이걸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원칙은 서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군인 출신들은 아무래도 좀 직선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강대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실험 또는 2011년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게 국지전이 좀 더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무래도 좀 국가 안전보장 일을 하다 보면은 군인 출신들이 많으면은 강경한 목소리가 좀 더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 같은 군 출신이니까 착착
착착착 손발이 맞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견제하는 사람이 없이 한쪽으로 확 치우쳐갈 수도 있다. 이 부분. 그렇죠. 군인 출신이라고 사실 외교 안보를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육군 소장 출신이지만은 햇볕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일도 있으니까 육군 대장 출신들을 외교 안보 라인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대북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간다면은 아주 긍정적일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군 출신들을 중용하다 보면은 군사가 곧 안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게요. 안보가 군사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외교, 군사, 정치, 통일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군사는 마지막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의 다른 사람들도 주철기 외교 안보 수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지만은 한반도 관련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또 6.1제 통일부 장관은 학자 출신입니다. 예. 비록 대북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결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만이 이제 이런 안보,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약하지 않느냐. 나머지 세 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가들도 나오는군요. 군인 출신들의 대거 중용이 뭐 군사 정권의 회귀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이런 여론들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군 출신들을 경호실장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그게 군사 정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뭐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는 발표를 하자 민주당에서는 주요 안보 라인이 모두 육사를 넣은 육군 출신으로 채워지면은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논의 구조가 보장되기 어렵다.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사 정권이라는 단어는 여당 관계자 입에서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군인 출신 국정원장이라니 군사 정권이 부활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돼? 군 출신 중용보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육법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육법관이 뭔가요? 육사 출신, 법조인 출신, 관료 출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임명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면면을 보면은 다들 육사 아니면은 법조인 아니면은 관료 출신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 세 출신들의 공통점이 뭐냐? 상명하복에 철저하다는 겁니다. 육법관 모두. 예. 그러네요. 군인들은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산다는 말이 있죠.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하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위계의 질서가 확실하죠. 예. 관료들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리 부패해도 결국은 국민, 바로 유권자의 눈치를 본다. 그런데 공무원, 관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더라.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명하복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쓰는 건 뭐냐? 바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중에 가장 평가받는 게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비슷하죠. 예. 지금까지 철저하게 2인자를 두지 않는 원칙에 충실해 왔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운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전 의원. 한때 박근혜에게 자장으로 불렸지만 밀려났었죠. 그랬죠. 그러다 다시 복박했죠. 그리고 유승민 현 국방위원장 의원, 그리고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 같은 분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가. 그 인사 스타일,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군 출신을 대거 중용한 거, 왜 이렇게 뒷말이 무성한가, 그 이면을 권영철 선임 기자가 찬찬히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